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2월 16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한 일부 병력을 철수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전 세계 지수 모두 급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디데이로 지목한 16일 하루 앞두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임무를 완수한 남부군 이 관구와 서부군 관구 소속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기존 부대로 복귀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의 긴장감을 빼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이번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라브로프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에 주목한다면서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징후가 아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장 마감 직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의 철군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기에 지금 이번에 액션은 물론 시장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액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 여전히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밝혔으며 서방 파트너들과의 합의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회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수다라고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는 건 다음에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월 대비 1%,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다라고 하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내용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3.5% 하락 마감한 92.07달러에서 끝났고 채권은 혼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CE에서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경로가 제한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으로 양적 긴축이 만약에 잘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역시도 같이 순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요거는 양적 긴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요걸 이제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인텔이 이번에 파운드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를 6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확실하게 파운드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은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이걸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멜빈 캐피털 코로나19 완화 속 경제 정상화에 올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올라가는 데에 이제 올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요거 쪽 한 번씩 계속 보면 좋겠고요. 그 빅쇼트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할리 데이비슨 전기 오토바이에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시장 역시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 할리라는 이 브랜드가 갖추는 요 파워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 역시도 전기 오토바이 쪽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이 우주관광 티켓을 다시금 판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최근에 우주관광 쪽 떠오르다가 주춤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미대사가 북한의 외교를 촉구한다라고 합니다. 한미 북 대화 복귀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북한이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뭐 북한도 기념일 요거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자, 북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당연히 여기엔 관련주들이 꽤 많이 껴있으므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오후 9시까지 이미 8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폭증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뭐다? 감염자 숫자가 많은 건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자, 다만 이제 중증 전화임률 그리고 사망률 요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거기서 거기라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니까 말이에요. 자, 겨울 지나고 봄바람 부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쪽은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콕 쥐고 있죠. 다시금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래 소재, 장비, 그리고 완성 업체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 한번 쭉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수입 물가가 지금 30% 급등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인플레 우려는 한국 역시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인플레를 잡는 방식이 공기업의 손해를 어느 정도 유도를 하면서 인플레를 좀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대선 끝나면은 다시 이 원래대로 시장의 논리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 5월, 6월쯤부터 인플레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원재료가 만약에 안정이 되면은 그 우리가 예상했던 인플레 상승률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 원재료 가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할지, 어떤 내용을 했을지 이거 주목해 보면 좋겠고요. 자, 1월 소매 판매, 1월 산업 생산 발표 예정이 오늘이므로 자, 여기 지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역시도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거. 이 공부방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볼만한 내용들이 있는 리포트들도 그렇고 이 시장 정리 이외에도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수급 분석 역시도 같이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난 여기 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막 쓸데없이 막 몇십 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딱딱 정리해갖고 보시기 편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방이 좀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제 채널 들어가면은 커뮤니티 있잖아요.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거기에 링크 있으니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이 방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는 방입니다. 공부하실 분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을 드리면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요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조정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솔직하게 여기서부터 다시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꼽고 있는 변수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 HMM 지난해 영업이익 7조 3,77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비 115%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피카 누려는 무슨 피카 누려냐? 계속 올라간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높은 운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정도의 실적을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몸값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이슈 역시도 계속해서 솔솔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값이 가장 높을 때 매각 이슈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변수가 있어 보이냐 요걸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첫 번째 자, 기업 분석을 보면은 자, 이건 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산업은행 말고도 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높은 지분율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갑자기 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산업은행 말고 이렇게 높은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냐?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번, 이 회사가 정말 힘들 때
이 산업은행만 도와줬던 게 아닙니다. 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도 시비를 통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이라면 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비를 주식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조기 상환을 하려고 여기다 이제 좀 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회사가 그거 우리 손해잖아 주식으로 딱 바꿔버렸죠. 하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요 시비가 많은 물량이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저점 부근에서 이 수조 단위, 조 단위 이 정도 물량이 더 남아 있다. 양 주주 모두에게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조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시비들이 그 주식으로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가격은 완전 최저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더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시비를 완벽하게 청산하기 전까지는 조금 변수로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졸이게 할 수 있다. 마음 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매각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요 매각 이슈가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좀 뻗어 나가야 될 게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뉴스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회사의 실적은 너무 좋은데 이 지분 구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수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인 매수 역시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분을 이거 산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규로 시비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분 가치가 떨어질 텐데 이거 사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을 한번 본다면 일단은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바로바로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도 만약에 이제 그러한 CB 전환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참고해보기 되게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의 지분 희석을 감수하고라도 내 돈을 넣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준다. 그리고 단기성 자금인 투신이 어제 들어와 줬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더 들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수급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이게 어떤 그림이냐라는 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올라가고 윗꼬리가 달린 부분에서 기관이 확 들어왔습니다. 자, 이걸 1번.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관 쪽에 추가 매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여기 자리다. 자,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길어지는 게 지금 현 상황이다. 이걸 2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저점까지 이탈을 하고서 올린 거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미털기도 확실하게 진행이 됐다. 요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통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전 저점 부근인 여기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털리면은 사람 심리라는 게 걸린 물량들 털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물량도 던질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를 더욱더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이렇게 털린 이후면 더욱더 종목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61선 돌파까지도 현재 보여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이 지지라인 어떤 걸 보면 좋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자, 1등은 단연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61선 위에 있으면 이 종목은 여기선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목표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뭐 121선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121선 뚫고 저는 여기 241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61선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위쪽을 본다면 전 요만큼은 봐도 된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근데 만약에 61선 돌파를 못했다 하면은 그냥 21선 보면 좋을 것 같다. 2번으로는 21선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 여기서 비중조절 저라면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481선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하게 481선 안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혹시 모르는 거니까 체크를 하시면서 여기 481선까지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실 분들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현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걸 보면 좋냐? 자, 1번. 그냥 여기 6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너무 좋다. 1번. 그러면 굳이 팔 이유 없고 240까지는 봤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못 돌파해주고 떨어진다 하면은 21선, 요걸 1번, 481선, 요걸 2번으로 지지라인 이 두 개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갖고 선택해갖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지를 해주든 상관이 없으니까 61선만 뚫고 위에서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HMM 추가적인 그림까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큰 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영남이었고요. 다음에 웃으면서 이 HMM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